이번에 경찰서에서 또 소동을 벌였어요. 네, 어제 그 방배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. 방배경찰서 3층에서 이 자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. 이 60대 남성이 오후 이제 3시 60대. 예, 60대 남성이 오후 이제 3시 20분경에 경찰서에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쳤는데요.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흉기를 들고 찾아온 겁니다. 이 흉기를 들고 찾아와서 이 본인의 이 신체 이 부위에 이 흉기를 대고 자해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의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라고 소란을 피웠다라고 하고 있고요. 경찰은 이 60대 중국 교포였는데 이 사람을 바로 제압하지 않고 상당 시간 좀 설득을 하고 뭔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제압을 하려고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. 그래서 결국 4시 40분 그러니까 한 1시간 20분 지난 뒤에 이 해당 6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가 있었던 사건입니다. 어제 저 사건이 꽤 크게 일어났었는데 특공대가 출동을 했었고 인질 협상팀이 출동을 했었습니다. 이 협상팀에 박재일 교수의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협상 과정에서 대상자들이 더 이상 협상으로 진행하는 게 무의미하거나 협상으로 진행하는 게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부터 협상팀과 이제 특공대 전술팀하고 협력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도 이제 협상으로 더 이상 진행하는 건 위험하다는 판단들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특공대 전술팀 협력으로 이렇게 해결한 사안입니다. 특공대 전술팀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협상팀은 주의를 더 이상 전술팀이나 아니면 흉기에 두지 못하게끔 계속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립니다. 그래서 빈틈을 보고 이제 특공대 전술팀이 들어가서 해결하는 것들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. 승 의원님, 위기 협상팀이라는 게 있나요? 사실 이제 인질이 잡히고 있으면 인질을 잡혔을 때 그냥 인질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인질을 잡고 있는 피의자에게 어떠한 심리 상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각종의 이제 특공대와 같이 들어간 인질 협상팀이 있고 그런 인질 협상팀이 그러한 어떤 그 인질을 잡고 있는 사람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상태가 만약에 스테이블하다 그러면 인질 협상을 통해서 당에 있는 그 인질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방법을 하는 거고 인질 상태가 언스테이블하다 그냥 불안정하다 그래서 혹시나 이 뒤에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예측이 가능하면 그때는 전술팀이 들어가서 그러한 인질을 잡고 있는 사람들을 제압해서 그 인질을 구출해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호 협조 관계에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은 협상팀에서는 약간 시선을 분산시키고 그때 이제 전술팀이 들어가서 제압을 한.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협상팀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도시 협상이 안 되는 과정이다. 그러니까 이제 전술팀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전술팀이 들어갔을 때 과연 어떻게 최소 피해를 입힐 수가 있겠느냐. 그래서 협상팀에서는 그 사람이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말을 걸어서 전술팀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흉기가 제3자의 그 자기에게 자해 또는 제3자에게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의를 흐트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사건이 마무리되게 되는 거죠. 근데 왜 저랬느냐? 내연녀 연락처를 알려줬다. 그러니까요. 아마 이 사람이 중국 동포인데요. 이 사람이 본인 이제 내연녀가 연락이 안 되나 봐요. 아마 내연녀가 무슨 일이 있어서 연락을 끊었겠죠. 근데 본인 스스로 알아보니까 방배동 지역에 살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나 봐요.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. 그래서 방배경찰서 그냥 찾아온 거예요. 그래놓고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. 실종 신고해서 그 사람 연락처 알려달라. 그럼 자기가 찾아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경찰에 알려줄 수가 없죠. 이 사람이 무슨 가족도 아니고 내연녀라는 게 무슨 사실 뭐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사람한테 타인의 정보를 줄 수 없는 거죠. 경찰 입장. 그걸 거부했더니 결국 자해 소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본인이 어떤 그 자기의 제가 볼 때는 관계가 안 좋아서 떠났을 거로 보여지지만 그 내연녀의 주소를 파악하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결국 경찰서가 자해 행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경찰이 기지를 잘 발휘한 거죠. 전략팀하고 전술팀하고 협상팀이 잘 협조해서 이 사람의 시선을 분산시켜서 제압을 했으니까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경찰서 가서 억지를 부리는 거예요. 조금 전에 그 병원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이번 사건도 그렇거든요. 정당하게 권한 또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접근법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. 첫 번째로는 지금 이게 중국 국적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적법하게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. 두 번째는 설령 그런 체류 자격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. 그럼 그 후에 이제 그 체류 자격을 이제 상실해서 이제 추방 조치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고요.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본인이 찾고 싶어하는 그 내연녀 실제로 그런 인물이 존재한다면 그 내연녀에 대해서 이미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어요. 따라서 그 내연녀가 누구냐?
지금 파악이 되느냐, 어떤 관계이고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까지 다 파악을 해야 이 중국 교포 60세의 그 남성에 대한 처분이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